안녕하십니까. 이게 오랜만인도 아니고 요즘 계속 녹화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 작동에 조금 서투르네요. 에, 제 지인분, 여성분인데 이분의 사주를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안지도 꽤 됐고 또 같이 운동도 많이 했었어요. 골프도 같이 다녔던 운동하는 친구분이셨는데, 자, 이분 사주가 굉장히 특이하고 괜찮으세요. 특이하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형태가 아주 우리가 참 사주에 쓰여진 대로 살아간다 그럴까요? 자, 한번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경자년, 제가 경자년이 참 인연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경자년 기축월 갑자 일을해 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 사주에는 불이 참 있으면 대단히 좋겠죠. 추운 달에 태어난 이 사주에서는 불이 오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제가 채용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간목이 축토를 본다고 하는 것은 월령을 얻는 겁니다. 그 월령을 얻는 거는 그 뭐를 의미하느냐? 이 월령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주 자체에서 내가 힘이 일간의 힘의 크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세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재성이니까 이게 월령을 어떻게 얻습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뭐죠? 축은 물입니다. 해자축이잖아, 그죠? 해자축 자까지 있으니까 이문의 사주로 짐작할 수가 있죠. 이 간목은 특성상 물기가 있는 흙에는 착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운은 얻는다, 전체 사주에서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옆에 을목을 달고 있죠. 또 갑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체가 약하지 않다. 그럼 체하고 맞서는 우리 격용신을 자꾸 얘기하면 이 사람의 삶의 틀은 어느 정도 되느냐. 간목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다만 춥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제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을 보는 거는, 제가 관을 보고 있는 것은 재관쌍미라 그랬지, 그렇죠? 자, 이 사주의 특징이 보면 잘 보십시오. 격으로는 우리가 뭐를 판단하느냐 하면 이 사람의 삶의 틀을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생살이의 격을 갖추고 사느냐 이 말이죠. 정제, 재관, 쌍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재성이 정제로만 앉아있어 편제를 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죠. 예. 사주는 청탁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를 보여준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관도 볼까요? 관도 하나입니다. 재관 쌍미가 굉장히 청하게 앉아있어.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괜찮죠? 이거를 지키려고 제가 관을 쫓아가는 이렇게 재관 쌍미가 되면 어떤 일을 하면 돈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이 관은 힘이 있느냐? 이렇게 생존은 받아도 관이 앉은 자리는 약해, 그렇죠? 앉은 자리는 약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인이 많은 사주죠. 그런데 인은 천간에 뜨지는 않았잖아요. 이 말이세요. 그러면 격은 첫째 재관 쌍미격도 되고, 정제 격으로 보면은 이걸 정제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제격도 물론 되지만 그것보다가는 뭐가 되죠? 재관쌍미격이 돼. 제가 관을 보고 있는 것은 좋은 형상이다. 두 가지의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대단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쌍미라 그래서 두 가지 좋은 일이 아니라 대단히 좋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쌍미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격은 하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분은 갑목과 정제, 재관, 쌍미가 어우러진 사주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갑기합토 했어요. 일간이 갑기합토를 하는데 월지에 토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어떤 격? 화토격입니다. 사주가 특수한 격이 돼요. 이 말이세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격을 두 개로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은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해자축인데 정인과 편인이 교집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 공부는 많이 못해요. 지지에 이게 깔려 있어서 금생술, 토생금 금생술 할 것 같아도 이게 힘만 있었지 이 형태가 내 사주에서는 공부 학문 가지고 먹고 사는 사주는 못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간목이에요. 굉장히 진취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뭐 미련 두고 뒤돌아보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목은 앞으로 커나가는 게 있어서. 을목을 다루고 있는 이 을목은 이분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많이 기대는 부분도 있죠. 본인에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사주 해설을 해드렸더니 결론이 없다. 중간 과정을 잘 모르겠다. 그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주의 격국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주의 격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그걸 소위 말해서 성격이 잘 돼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거를 다 논하기는 너무 길어요. 다 못해요. 여기서는. 자, 그럼 이 사람의 격은 몇 개라고요? 화격, 갑기합토에 토가 왔으니까 화토격이 되기도 하고, 다음에는 뭐가 되고요? 정제, 재관쌍미격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이세요. 그럼 이때 누구를 더 강하게 볼 거냐? 이 말이에요. 운세를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자, 이분이 추운 달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 운이 해자축 운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벌써 물이 많은데 또 지지에 물운이 왔어요. 이건 추운 겨울철을 의미하잖아요. 이 자체도. 이분이 9세 첫 대운, 두 번째 대운. 이 사람은 9살로 운이 변화가 오지만 대운이 바뀌어 들어가는데 이 자해 대운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힘들게 가요. 이게 왜 그러세요? 여기서 보면 엄밀히 따지면 이게 갑목하고 누구하고 맞서는 사주일까요? 물이 너무 많죠. 그죠? 물론 이 물은 나한테 도움은 돼요. 이 말이세요. 운을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병술대운에는 어땠을까요? 병술대운에 제가 보기엔 요 대운 29세 요 대운이 넘어서는 때는 조금 괜찮아요. 이 말이세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병술이 오면은 이게 화고를 차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화가 와서 이거는 이 29, 30, 31 요 사이에는 운이 괜찮아요. 식신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큰 돈은 못 벌어요. 차라리 상관만 못하죠. 그죠? 왜요? 정제격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이게 식신이 와서는 이 기토생을 그렇게 많이 못해. 이 말이세요. 그 말이세요. 그때 이때는 또 돈에 관련된 거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때는 편재운이 들어오거든요. 축술 형사를 하고 들어와. 그렇죠? 이 말이세요. 그러나 다만 전체적으로 저 술대운이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다. 왜? 화토운이 화토격에는 불운이 들어오거나 토운이 들어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술대운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9세 이때 을유대운, 그렇죠? 유가 들어오면 뭘 하나 보시면 돼요. 유축합 이렇게 되거든요. 관이 정관이 들어와요, 그죠? 이때 아마 요 대운에 하는 일이 좀 혼란스러워지죠, 이 말이세요. 그죠? 이때는 또 금전적인 운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이 겁재운 같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겁재는 정지를 보고 있는 이 때에는 자칫하면 겁재대운에서는 한 3년간 39, 40, 41 이때 운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전체 운세의 흐름이요. 그 다음에 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들어오면 저 경금 편관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때는 자칫하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오고 위에 물이 안 떠 있기 때문에 물이 강해져서 신자로 건강상
물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에 안 좋죠. 편관이 작동을 하기도 하고, 이 편관이 작동을 하게 되면 물이 많아서 신장 이쪽으로 상당히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렇죠? 이렇게 반항하는 겁니다. 자, 이분도 올해 이제 운이 바뀌었네요. 이때는 어떻게 된 현상에 49 요 대운에는 비견 운이 오고 할 때 이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세요? 천간에 비견이 오면은 제가 터지죠,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의 운세 기세에 살아가면서 운을 어떻게 받느냐, 좋은 운이 되느냐, 나쁜 운이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유금이 와서는 여기는 사유축으로 금이 편관이 강해져서 금이 강해지는 것은 이때는 편관이 있어서 정관이 들어오니까 관이 하는 일들이 조금 혼탁스러워질 수는 있지만 유대운에 신대운이 오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신자진 합수가 돼가지고 수다목보가 돼버리거든요. 본인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첫째, 건강상의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가 뭘 하면 잘 안 돼. 금전에 관련된 일들이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대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은 이 대운에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를 봅니다. 그런 걸 볼 때를 과거를 다 뒤집어서 봐주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운세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이 사람은 언제 운이 희신운이 되고 귀신의 운이 되고 평범한 운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채용법을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주 전체 흐름도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게 보는 세세한 운을 읽어내는 그 방법 내지는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소위 말하는 역학자들이 잘 안 내놓죠. 이 말이세요. 그는 보는 사람마다 감법이 틀려. 그렇게 얘기했죠. 뭐 대운에 오는 천간을 5년, 지지로 5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10년을 같이 보는 사람이 있으나 각천 경우는 천간은 3년, 지지 10년 같이 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운세를 판단하는 것은 대운의 지지에 흘러가는 걸 보면 거의 답이 나오세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거기는 많은 변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안 됐는데 성격이 되기도 하고 추운데 따뜻해지기도 하고 더운데 물운이 와서 좋게 되기도 하고 이런 대운이 흘러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의 일생을 보는 겁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전체 격국과 체, 일간의 힘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기도 하고 어떤 때 와서는 이게 합의됨으로써 희가 기가 되기도 하고 기가 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주된 성격은 그럼 어떨까? 간목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세요. 화토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간목이 원령을 득하고 수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사주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춥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하는 풍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얼어 있잖아요. 자, 우리 기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주의 운세를 봐가는 방법. 자체의 격국이 잘 성립이 돼서 체와 용의 힘이 비슷해서 사주 본명성 자체가 잘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아니면 체용법으로 봐서 너무 또 기울어져 있어서 사주가 힘들게 흘러가는 사주, 형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화토격과 재관 쌍미로 앉아 있어 격국을 두 개나 형성하고 있는 이런 사주들은 괜찮습니다. 비교적. 다만 그 운세의 바란스를 잘 보고 가야죠. 이분에게 가장 잘 들어오는 거는 뭐가 들어오면 좋습니까? 불운이 오면 좋습니다. 그 말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그러고 잘 보십시오. 목생화, 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운이 뒤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말년운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미대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미대운은 해묘음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을목이 강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런 때는 이 사람은 무슨 사업을 펼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급제가 지금 천간에서 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조금 절대로 뭐를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의 특징이 뭐세요? 갑목이 정제가 누구세요? 친정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친정 아버지가 천을긴이죠. 예. 아버지하고 잘 맞았어요. 두 분이. 그렇죠? 왜 갑기합을 하고 화토격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부모님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엄마는 엄마 자리에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자축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 이 사주의 특징은 우리가 뭐를 나눠 봐야 되게 사회생활 하는데 천을기인이 이렇게 있었고요. 너무 추워. 그렇죠? 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갑기합, 을경합 이 말. 그죠? 자, 이 간합은 만약에 이게 갑기합토의 토가 정제격으로 화토격으로 안 앉았으면 이 정제는 별 볼 일 없는 정제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는 아버지 역을 하고 아버지랑 나랑은 친했고 이 말이세요. 부모님들하고 사이는 좋아서 자축합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으면 을경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급제와 평과는 이 간합이 대단히 좋았던 겁니다. 왜 그러세요? 뭐 비록 멀리 있어서 그 힘은 약할지언정 이 급제는 합을 함으로써 급제라고 하는 돈을 탈취해 간다는 나쁜 그 성향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또 평과는 굉장히 저게 칠살이라고 해서 간목이 또 나쁜 역을 할 수 있지만 이 간합이 되면 간합을 하느라고 본래의 평관의 행세를 잘 안 해요. 이 말이세요. 이러니까 간합이라고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흉성이 간합하면 좋아지는 것이고 괜찮고 이 말이에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흉성의 역할을 안 하니까 괜찮죠. 반대로 길성이 간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죠. 이 말이세요. 길성의 역할을 안 해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세요.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우리가 보통 보면 일주공망이 여기 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자식이 운이 약하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공망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시주에 공망이 일주공망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공망은 그 나름 다른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주가 아까 얘기했지만 천간에 갑기합, 을경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자축 방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축합했죠. 여기도 자축합을 했습니다. 해자축합을 했죠. 이 합이 천을기인을 주위로 해서 굉장히 합이 많습니다. 자, 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여성의 사주, 여명에서 여자의 명식에서 합이 많으면 일부 종사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일부 종사하는 거 그렇게 따집니까? 그렇죠? 뭐 물론 적학자인 제가 그런 얘기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합이 많고 이렇게 하면 합토성이죠 이 사주가. 예, 잘 보시면 갑기합, 천간에는 을경합, 자축합, 해자축합 어디로 다 합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은 천상 뭐를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현대 직업관으로 본다 그러면 영업을 해야 돼. 그죠? 영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이 말이죠.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여성이 여명에 합이 많으면 일부 종사 못한다. 요즘 그런 거 따집니까? 여하튼 이 사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사업이나 이걸 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계속 우두머리 역할을 하죠. 왜 그러세요? 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괴강살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건 괴수 괴자에 별강자, 우두머리 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주가 갑목인 사람도 우두머리 않습니다. 왜요? 우리 역학에서 제일 앞에 앉는 글자가 뭐죠? 갑목입니다. 갑자가 이렇게 앉아있죠. 자, 이분은
여성이지만 우두머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이 말이고요. 또 수가 지지에 이렇게 많은데 경금이 금생수를 해서 적당히 여성스러운 면도 아주 강하죠. 소위 말하는 여성의 기운, 세계 기운도 강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급제는 그 뭐예요? 동생들 내지는 형제들한테 본인에게 기대는 형제들이 있지만 이 사주의 전체 형세를 보면 간목이 기토보다 약하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제는 이분에게는 기신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장생지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형제분들이 비교적 본인에게는 괜찮은 존재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참 여성의 사주지만 특이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사주 주인공은 어떤 그 대인관계 이런 건 굉장히 잘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 간에는 굉장히 본인의 그 기운상으로 봤을 때 끊고 매점이 분명한 사람이라. 그렇죠? 왜 여기 있는 편관이 연간에 있는 이 경금이 토생금을 받고 있으면서 그러나 거하는 자리는 약하지만 저 연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랬죠. 저기는 끊고 매짐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처신은 잘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격은 잘 형성돼 있고 가는 길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격이 두 개가 되는 재관 쌍미가 되는 이 신유운에 괜찮잖아요. 단 요 대운이 약간 본인에게 약간이 아닙니다. 이 대운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이 신자가 발동이 되고 간목이 천간에 솟아오를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비견운이 올 때는 제가 문제가 되고 이게 신자진 합수가 돼서 거대한 물을 이룰 때는 본인이 조금 방황하는 그런 기간도 보여지거든요. 이때는 실질적으로 이때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죠. 맞습니다. 이분이. 개미 대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묘미의 을목이 크게 존동을 하기 때문에 을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화토격이 아니면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게 화토격에서 가장 꺼리는 건 뭐죠? 모군이 올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운이 지금 개미 대운이 올해 운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조심해야 됩니다. 축술미 사명살해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묘미에 을목이 존동을 해요. 그럼 이 격을 깨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깨느냐 한번 볼까요? 해묘미 을목이 와서 갑기 화토격은 이게 을목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 대운에 들어오면서 이때는 절대로 금전 거래를 소홀히 하거나 어떤 금전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운동이나 하고 건강이나 챙기는 건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격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알면 그때는 경제 활동을 안 해야 됩니다. 이 말이세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정인운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물이 와서 간목에다 힘을 실어준 건 맞는데 이 개수도 겨울철 오는 이렇게 지지합이 많아서 인이 오는 게 천간에 나를 약간 도와주긴 합니다만은 올해 일과 관련된 금전과 관련된 일은 절대로 이 대운에는 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하면은 큰일 나죠. 미대운이 그죠? 다만 이 대운 10년간 조심을 하면 그 다음에 오는 이 오대운이 오는 것은 이분에게 나쁘진 않죠. 이거는 우리가 추운 겨울철에 오대운이 오는 거라서 물론 여기 병화가 없어가지고 오운 하나만 가지고 전체가 좋아진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이런 대운에는 뒤에 불운이 오는 것은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시점이면 벌써 이 시기에는 경제 활동 안 하게 됐죠. 지금도 아마 이분은 경제 활동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럴 때는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5, 4는 이때는 조금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된다. 경제 활동은 하지 마라.
아무리 측근이라도 돈거래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기문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명국인데요. 자, 본인은 새가 잘 앉아있죠. 예. 주위로도 도움이 많습니다. 자, 목인데 수생목. 여기도 수의 자리죠. 예, 그만데 욕지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색에 관련된 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그죠? 여기도 을경합이 앉아 연지에 새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욕지에 앉을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간목이 욕지에 앉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 전체에서 봤더니 성국이 되느냐 봤어요. 형, 손, 재, 관, 성국이 안 되네, 그렇죠? 그럼 통기는 되느냐? 통기는 금이하고 화생도 토생에서 통기도 안 되네, 그렇죠? 근데 이분의 우리가 통기가 원명국에서 통기나 어떤 그 성국이 되는 이런 같은 내용은 글쎄 이분이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괜찮죠. 자, 이분은 누가 중국에서 가장 잘 앉아 있습니까? 자식들이 잘 앉아 있어, 그죠? 여기 잘 앉아 있습니다. 참 이건 특이하게도 이게 자식들이 여기 보면 5, 7, 9 원명국에서 3살방에 안내,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거 참 연구해 볼 만한 자료입니다. 보통 우리 3살방이 이게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 그죠? 예. 이게 겸황으로 준동을 합니다만은 손이 겸황으로 이렇게 앉아서 정화를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정화가 정은 저 중궁에 정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죠. 예.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아서 이 말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강하게는 안 보이는군요. 예.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이분의 삶의 형태를 보면 누가 제가 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주에서도 사주는 다시 명리학 사주팔자 프로그램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관과 기가 굉장히 잘 앉아 있죠. 예, 그렇죠. 금이 여기도 참 잘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앉아 있어요. 예. 잘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사가 금이 금자리에서 토생금을 받고 있고 여기서도 구도 토생금을 받고 있고 팔괘궁으로부터도 토생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괜찮죠. 예, 복덕을 달고 앉아 있어서 실제로 이 남편분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 사주 주인공을 굉장히 끔찍이 아끼는 그런 남편이죠. 참 부인을 말하자면 부인에 관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최상으로 해주는 아주 훌륭한 남편이죠. 자, 그럼 남편이 잘 앉아 있고 아이들도 강하게 앉아 있는데 아이들은 조금 약해 보이는 듯해요. 왜 함지라고 하는 것을 달고 있어서 그렇고 정화가 있는 건 괜찮죠. 77이라서 예. 제가 보는 데는 자식도 괜찮고 이 말이고요. 쟤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원명국에서 제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원명국에서도 괜찮습니다. 다만 형궁이 공망인 것은 이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형제들이 조금 힘들게 살아도 그런 대로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저것만 보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주에서 한번 남편을 볼까요? 이분의 남편은 신금이 남편이죠. 신금이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축토가 이렇게 올라갔죠. 도생 이게 기축이거든요. 예. 남편은 조용하게 합을 딱 해주면서 본인의 자리에 잘 앉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배우자 자리긴 자리지만 여기도 우리가 집으로 본다면 궁으로 보면 남편이 여기에 숨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잘 앉아 있어요. 뭐로 앉아 있어요? 돈으로 앉아 있어. 나하고 합을 했어. 아래 위가 다 합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늘상 이분 보고 서방님을 잘 모셔라. 세상에 그런 분은 없다. 제가 늘상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주는 격국, 채용법, 격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오행이 들어올 때 나한테 와서 어떤 작동을 하고 사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자식, 배우자, 금전운 이런 것들요. 상당히 괜찮게 잘 앉아 있습니다. 또 설명드렸다시피 이 모든 사주가 합의 기운으로 돌아들어갔기 때문에 을경합, 갑기합, 해자축합, 자축합, 자축합 이렇게 들어가서 이분은 딱 직업이 어떤 영업을 하거나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 크게 성공을 거두는 그런 형태의 사주로 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와서 어떤 형태로 이 사주를 읽어내냐 하는 것은 명리학의 사주 명리학 기본을 잘 닦고 난 다음에 사주 8글자에서 대운을 타고 가는 형태를 흐름도를 보고 이 사람의 어느 정도의 삶을 가느냐. 이분은 다치는 운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운세의 흐름도 그렇게 어릴 때를 제외하고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걸 격국, 체형을 가지고 이 사람의 사주 형태의 삶을 보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 사주는 격국도 잘 형성이 돼 있으면서 사주가 굉장히 청합니다. 다만 인은 아니죠. 그죠? 인성은 학문이나 공부는 이분이 하면은 자기한테는 잘하는 형태가 안 됩니다. 정편인이 교집이 돼 있는데 관도, 제도, 그렇죠? 다 말하자면 잘 앉아 있죠. 식상이 없는데 목생화, 그럼 자식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자식이 장생지 이렇게 앉아 있긴 자식이 잘못 앉아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통변을 하는 것은 당사자 역술인의 몫입니다. 그 사주를 읽어내는 방법은 역술인 자신이 많은 경험과 첫째는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이 사주에 와서 합, 생, 충, 형, 해를 함으로써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그 당해년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역술인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